하창고의 주식 클래스 8월 11일자 마감 시황입니다. 오늘은 제가 필수 소비재 턴어라운드라고 적어봤는데 아마 여기에서 약간 힌트를 얻었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LG전자 좀 많이 올랐는데 LG전자의 반등 포인트를 필수 소비재라고 한번 적어봤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리오프닝 관련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여행주도 좀 많이 올랐고 이런 게 있었는데, 턴어라운드란 단어, 이게 사실 턴어라운드란 말이 우리가 실적 이야기할 때 많이 하는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물가 지표가 어느 정도 이제 완충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시장은 이러한 부분에 크게 화답했지 않나,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봤어요. 그 관점에서 이제 오늘 장을 시작을 할 건데, 자, 오늘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보게 되면 코스피가 뭐 물론 동시 만기 효과는 있었습니다. 막판에 그래도 이게 사실 지수가 많이 오르는 건 아니에요. 미국처럼 미국은 나스닥이 그냥 뿜어줍니다. 이렇게 쭉쭉 뿜어주는데, 지금 월봉을 보게 되면 지금 8월 이제 초중순입니다만은 나스닥 월봉인데요. 주봉으로 그냥 볼까요? 지금 이렇게 4주 연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13,000포인트가 가게 되면 이게 16,000포인트에서 빠진 거니까 16,000포인트에서 대략 11,000까지, 그럼 500포인트가 빠졌잖아요. 16,000에서 11,000이니까 대략 5,000포인트가 빠진 건데, 그러면 5,000포인트에 만약에 한 절반 이상을 되돌린다고 하게 되면 2,500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락폭만 단순 계산하게 되면 대략 뭐 13,500이라는 자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미국 증시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폭의 절반, 뭐 13,500 정도면 이제는 뭐 어떻게 보게 되면 조금 더 물론 갈 길은 멉니다만은 미국 증시도 되게 좋은 그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그런 게 조금 덜하죠. 네, 덜합니다만은 연속적으로 좀 가장 관심 있게 본 거는 뭐냐 하면, 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그래도 주식을 계속 사준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제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가는데, 어느새 코스피 오늘장 이제 또 집계를 했는데요. 지금 보면 7월 달에 2조 3천억, 지금 8월 초에 초순인데 1조 7천이니까 4조 원 정도를 매수를 는 거죠. 올해 월 기준으로 가만히 보면 뭐 6월 달에 5조를 팔았으니까 지금 잘하면 두 개 합치면 현재 수준에서는 이제 매도보다는 조금 더 매수 우위로 가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은 사실 이제 계속 그거를 보게 되면 이게 빨간 선이 이제 과열 ADR 지수라고 이야기하는데, 노란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종목 장세가 활발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매일 열리는 장이지만은 이게 이제 종목 수를 가지고 상승 대 하락 종목 수를 보여주는데, 날짜를 봐도 7월달 보게 되면 확실히 전날보다 빨간색이 많죠. 그만큼 오른 날이 많다는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달에만 해도 이렇게 하루에 1000개 이상 빠지는 종목이 많았어요. 근데 최근 7월달, 7월 15일 중순 이후부터는 오히려 1000개 이상, 오늘 같은 경우는 또 1148개 종목이 상승을 했는데, 그만큼 좀 활발한 증시가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다시 코스닥 뭐 9억 주 정도로, 코스피도 거의 5억 주 정도로 올라오고 있고, 거래 대금도 다시 어느새 보니까 오늘 코스피가 9조 7천억 원의 거래 대금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한 8조 7조 원 정도니까 거의 업주 합치면은 다시 거래 대금도 15조까지 올라간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그런 거는 오늘 제목이 보니까 필수 소비재 턴어라운드 적어봤는데, 생각보다는 투자받은 느낌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시장에서 큰 화두가 됐던 이 미국의 물가 지표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월간 기준으로 전달보다 거의 0%니까 더 이상 오른 게 없다고 봤기 때문에, 또 다음에 이제 8월달 지표를 가지고 9월달 금리 결정 9월 21일 정도인데 하겠지만은, 일단 물가 지수에 대해서는 좀 꺾였다고 보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런 게 있었죠. 우리가 뭐라 그랬죠? 미국이 지난번에 물가 발표할 때 그래도 이거 미국 휘발유 가격 5달러에서 4달러 내려가지 않느냐, 이래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보게 되면 지금 실시간인데 제목만 3달러지만은 아마 3.99달러니까 어쨌든 앞자리가 바뀐 겁니다. 6월달 5.2달러에서 21% 하락을 한 거죠. 물론 이제 휘발유 가격이 이제 떨어진 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빗기름 값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차량 이동 안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수요가 앞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 심리가 악화돼서, 그러니까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가 수요 둔화 때문에 이슈. 우리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가가 많이 떨어진 건 맞는데 유가 떨어진 게 경기 위축 우려니까 오히려 지금 이거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는 워낙 인플레이션 이슈가 강하다 보니까 이거 떨어지는 거를 좋아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이 계속적으로 경기 위축에 대한 이슈는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외국인들 주식을 사고 오늘 장에서 제가 좀 가장 특징으로 본 게 사실 LG전자였어요. LG전자. LG전자는 기업은 주가야 사실 2020년대 뭐 갑자기 애플카 만든다 해서 오버슈팅이 났는데 앞으로 LG전자도 가야 할 길이 크죠. 전장 사업도 계속 해야 되고 키워 나가야 되고 2020년 작년 7월입니까?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도 설립을 했고 근데 그건 약간 먼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LG전자라는 기업의 주가가 어떤 애플카를 만들자니까 막연한 기대감 그리고 이때는 애플,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전부 다 그냥 뭐 막연하게 갔었잖아요. 제가 이제 항상 강조드리는 게 2020년도 11월 달 마지막에 그 가격들이 이탈하지 않으면 주식을 버텨보라고 그랬는데 오늘 마침 이제 확 올라왔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계속 갈지 안 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그동안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이 이렇게 턴어라운드 필수 소비재 적어둔 거예요. LG전자라는 기업은 사실은 약간 필수 소비재의 성격을 갖고 있죠. 이 필수 소비재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필수 소비재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바이오가 강했던 것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바이오가 나름 인플레이션 시대에 아니면은 또 뭡니까? 경기 위축 시대에 이거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밥은 굶어도 약은 먹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미국이 이제 IRA 법안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마리아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이 IRA 법안 인플레이션 방지법에는 뭐 전기차 보조금 지급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메디케어 부분도 있잖아요. 약값이나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가는 건데 이제 필수 소비재의 성격을 최근에 어떤 자료가 있었냐면 미국이 그런 게 있었어요. 지표가 나쁠 때 이 내구재 주문 지수가 계속 감소한다는 이야기 했단 말이에요. 내구재란 게 뭐야? 이게 바로 TV나 냉장고 같은 거거든요. 한 1년, 2년 쓰는 거,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말고 요런 게 같다고 하다 보면 물론 뭐 제가 생각하는 다른 재료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쇼커버를 한다는 거는 우리 58만 주인데 LG전자 주가 하락의 주범은 외국인 수급인데 이쪽에서 쇼커버가 계속 들어온다는 것은 일정 부분 LG전자도 바닥을 약간 형성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할 때 시장이 지금 약간 이렇게 가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올라오는데 뭐 재료가 있어서 올라온다 말하기는 좀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많이 빠진 종목들 대형주단에서 약간 이런 그림이 좀 나와요. LG 엔소프트도 마찬가지고 포스코도 마찬가지. 포스코도 가만히 생각하면 그냥 사람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뭐 PBR이 어떻다 이런 거 가지고는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면 중국도 지금 뭐 경기가 좋다 볼 수 없고 철강 가격은 계속 내려간다 그러고 포스코 현대제철이나 포스코가 뭐 현대차로 납품하는 차량용 가격 인상분도 어느 정도 제한한다 그러고 철강 가격도 내려간다 그러고 근데 지금 포스코가 어느새 생각보다 슬금슬금 이달에만 벌써 7%가 올라온 거예요. 물론 이게 워낙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다 보니까 많이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턴어라운드라는 게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심리에 대한 턴어라운드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턴어라운드라는 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거예요. 어떤 거?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전환이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자양자 책질하다가 자양자 우양우인데 턴어라운드라는 건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정말 실적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투심에 대한 심리적인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정시 같은 경우는 사실 종목마다 조금 다른데 실적과 투심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저는 공존한다고 봅니다. 공존 같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종목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면 그 종목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장 제가 좀 본 것 중에는 유가도 여전히 지금 배럴당 90달러 정도에 있고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여전히 잘 안 빠져요. 그렇죠? 잘 안 빠집니다. 생각보다 안 빠집니다. 미국이 딱 금리 동결 하니까 제일 먼저 반응한 게 달러란 말이에요. 달러 팍 꼬꾸라지는데 안 빠져요. 심지어 엔화까지 바로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졌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바로 엔 약세에서 강세로 가는데 우리나라 원화 안 가.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항공주 같은 애들이 오늘 진열한 종목을 유심히 봤는데 계속 제가 좋게 말씀드렸습니다. 진열한 종목을 14,000 중반에서 얘는 사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화답을 한다. 뭐 아무것도 안 보이죠. 진해하고 뭐 사실 중국 대만 이슈도 있고 전쟁 날 것 같고 여전히 적자예요. 환율도 많이 안 떨어지고 유가도 여전히 높아요. 근데 이런 종목이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장 마감에서 이야기하는 필수 소비재와 턴어라운드가 공존하는 섹터 쪽으로 매수가 들어왔지 않나. 이런 섹터들도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장 특징 중에서 보니까 역시나 또 하나투 같은 여행주들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리오프닝이나 이러면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이러면 이제 너무 식상하니까. 왜? 코로나 확진자 15만 명이라도 이제 그걸 개의치 않으니까. 그런 거는 우리가 진단이나 이런 종목에서 충분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투심의 특징은 이제 투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시즌의 실적이 좋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그럴 거야. 그래서 약간 대표적인 게 H&M 같은 종목의 최근 부진이 나름 그런 흐름이지 않겠습니까? 최대 실적 나왔는데 이제 거꾸로 해운업종이 다시 이런 슈퍼 사이클이 올까? 이런 기대감. 아니 두려움. 그래서 앞으로 오늘장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오늘은 뭐 한 종목 LG전자 몇 개 종목을 봤습니다만 그러한 불안감과 기대감이 공존하는 하루였지 않나 볼 수 같고,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국내 증시가 여전히 자 미국에서는 하루 만에 바로 제일 먼저 반응한 게 사실은 테크주였습니다. 뭐 애플과 엔비디아 이슈 때문에 4% 급락했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확 돌렸지만은 아쉽게도 국내 증시는 여전히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거죠. 근데 반도체는 사실 말붙이가 조금 애매해요.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필수 소비재도 맞고 성장주도 맞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왜 그러면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꼭 이렇게 남들보다 덜 가고 악재에는 민감할까 생각해 보면 미국이 주도가 된 산업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이야기하면 여러분 미국이 반도체 주도 아니라고? 인텔 있잖아. 인텔 있잖아. 램 리서치는 걔네들 다 팹리스 업체들이죠. 실제로 반도체를 파운드리 만드는 회사는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만의 TSMC 몇 개 없잖아요. 제조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 다른 쪽 애들은 오히려 제조업이 아니라 설계도면 주는 거니까 팹리스. 그런 게 좀 있지 않나. 만약에 그 생각도 들었어요. 이 말은 좀 설명을 좀 구분하기 그런데 어쨌든 근데 거꾸로 생각할 때 만약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주가가 또 다른 삶이 전개될 수 있는데 이게 좌측이 고스피고 이게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과연 삼성전자가 주도한 2500과 하이닉스가 주도한 2500과 지금의 장세의 특징은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면 생각보다 이러한 데이터가 안 나왔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맞고 안 맞고의 논리보다 앞으로의 장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수의 흐름에 대한 변동성보다는 역시나 빠른 종목에 대한 변동성이 계속 나올 것 같고 우리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어떤 필수 소비재와 턴어라운드라는 관점 이거를 조금 더 구분하게 한다면 실적과 투심을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감 시황 주식 클래스는 바로 필수 소비재 턴어라운드 이 단어를 가지고 또 내일장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하시죠? 네, 좋습니다.